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관심 많으신 우리 대한민국 해군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건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이 주제를 정했냐면은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원래 2월 달에 영국을 출항해서 3월 달에 일본에 와서 사세보를 모항으로 동북아에서 작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가 다시 지금 또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 굉장히 사실은 힘든 작업인데, 퀸 엘리자베스의 사례를 보고 야, 항공모함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의 이 항공모함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전력화에 성공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모함 정말 참 희한하게 스타트를 합니다. 그냥 갑자기 막 졸속으로 진행이 되죠. 왜냐, 위선에서 진짜 청와대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빼기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의결이 된 경항모 사업이죠. 일반 민간 부분에서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예타 과정도 없이 KTX 놔버리고, 예타 과정도 없이 지하철 놔버리고, 고속도로 놔버리고 하는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군에서는 몇 조 안 든다 그러고 있지만 5조 원 이러고 있지만, 저는 어림도 없는 소리, 최소 8조 원 이상이다, 경항모일 경우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이 졸속 진행되고 있죠. 자,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군 당국은 2월 22일 서울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총 사업비 2조 300억 원은 함정 설계와 건조, 탑재되는 각종 무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재기, 즉 수직 이착륙 전투기 도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대 안팎으로 예상되는 함재기 도입 비용까지 반영하면 총 사업비는 5조 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착수 가능한 것으로, 군 당국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도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착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없이 착수를 하겠다라고 군에서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그런 셈인데, 해군은 지금 제가 거듭 밝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의식, 항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 군사안보, 군사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항모만 있으면 된다 라는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자, 그래서 이 해군이 이렇게 지금 물 들어오니까 놓아버리자, 예산 이거 5조 원 든다고 해놓고 나중에 8조 원 들든 10조 원 들든 무슨 상관이야, 스타트하면 끝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록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으로서의 자세인가? 저는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일단 그들은 기본 데이터부터 오류로 시작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직접 거짓말하지 않고 사이드를 펌프질해서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걸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시작부터 험로가 예고된 한국형 경항모입니다. 카이다 수석연구원을 시켜서 이 모 언론에 칼럼을 적습니다. 거기에 그 카이다 수석연구원은 뭐라고 하냐. F-35B 한 대당 1,000억 원이면 사니까 함재기 한 2조 원이면 산다. 그러면 4조 원 안팎이면 항공모함 짓는다. 근데 그게 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는 알고도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모르고 그랬다면은 아주 좀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분을 정말 생각 외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만 잠시 해봐도 되는 데이터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국은 48대 F-35B를 도입했는데 총 91억 파운드에 도입을 했어요. 대당 2,976억 원이죠. 대당 3,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미국의 초-A급, 최고 A급 동맹인 영국은 F-35B를 대당 3,000억 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싱가포르가
지금 F-35B 12대 도입을 해서 경항모를 만들기로 했는데 싱가포르는 대당 2,541억 원, 즉 총액 27억 5천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0억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해군 주최의 세미나에서 또 모 교수, 그분도 이제 이 국제정치, 이 군사안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명성을 떨치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또 역시 또 1,000억 원 가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해군은 또 부인하지 않아요. 거기에 해군 이 전력 분야의 최고 고위층 기획관리참모부장이 그 세미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또 해군 참모총장이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자료는 저도 뭐 해군 관련해서 육군 관련, 공군 관련 수많은 세미나를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기조연설도 해보고 논문도 적어보고 했던 사람인데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하고 사전에 전부 논의하고 합니다. 기획관리참모부 또는 해군본부 정책실 둘 중에 하나하고는 반드시 논의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부정하지 않죠. 이거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죠. 왜냐? 거짓말하고 싶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데이터부터 틀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자질은 맞냐? 자질도 틀렸어요. 제가 2015년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 모 국방위원이 이거 항공모함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연구 용역 국회 예산으로 국회에서 태워가지고 해군에서 발주한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태워가지고 3억 5천짜리 연구 용역이 있었는데 제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해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제가 그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쟁업체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이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덤핑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저는 항공모함을 이 연구 용역을 직접 내가 하고 싶다. 아주 싼 가격에 조율해서 결국은 덤핑해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저는 해군 수뇌부들과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전에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해군 기획관리참모부, 그때는 전력기획참모부였어요. 최고의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 아니 F-35B, F-35C 뭐가 달라요? 뭐 다릅니까? 이래요. 왜? 제가 F-35B는 안 된다. F-35C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F-35ABC가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이 해군 본부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기획을 하는 이 최고 책임자 별이 붙어 있는 분이 F-35ABC에 대해서 차이점을 모르고 능력 차이, 가격 차이, 운영 유지비 차이 모든 것을 전혀 개념 없이 아니, 그런 건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스케줄이 나오죠. 21년도에 사업을 확정하고 중기 계획에 반영한다. 22년도에 예산 확정하고 기본 설계 돌입한다. 25년도에 기본 설계 완료하고 26년도에 상세 설계를 하면서 건조에 착수한다. 31년에 진수한다. 33년에 전력화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 대우조선해양과 협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해군 항공모함 연구 용역을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15년은 최소한 걸린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11년 만에 하겠답니다. 11년 만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설계 돌입하고 11년 만에 전력화한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다른 나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선진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현재 지금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지금 시험평가 중이죠. 다 만들었고 해군에 납품했는데 아직 전력 투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럴드 포드급은 캐터바 방식입니다. 즉 캐터바에서 CA 캐터폴트로 쏘아서 사출기죠. 그걸로 쏘아서 테이크오프. 그리고 but arrest recovery, arrest wire로 강제 착함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캐터바 방식인데, 즉 캐터바 방식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사출기로 쏘아서 이륙시키고 arrest wire로 즉 줄에 걸어서 강제 착함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죠. 자, 미국은 랭글리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1911년도부터 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모 운용 기간은 지금 미국은 1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라는 항공모함을 1961년도에 건조를 했는데 1961년도 취획한 이 엔터프라이즈가 바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핵항모죠. 그래서 미국은 이 핵항모 역사만 해도 60년입니다. 벌써. 그랬던 미국이 니미츠급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서 니미츠급을 열척을 운영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핵 항모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던 미국이 이 니미츠급보다 좀 더 발전된 항공모함을 만들자 해가지고 2000년도에 설계를 착수했고 2005년도에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최초 작전 배치를 2022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핵항모 운용 실적만 60년 된 미국이 그 또 핵항모를 무려 11척이나 운영했던 미국이 12번째 핵항모를 만들어서 22년이 걸려서 전력화하는 이 핵항모입니다. 지금도 사출기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정말 될까 의구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마저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항공모함, 즉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경항모하고 가장 유사하게 생긴 그런 타입의 항공모함이죠. 바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항공모함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스터블, 이게 뭐냐? 숏 테이크오프, 단거리 이륙하고 버티컬 랜딩, 수직 착륙한다. 그래서 뭐 어레스트 와이어, 줄에 걸어서 강제 착함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직 착륙, 그리고 단거리 이륙. 이제 이것 때문에 수직 착륙하고 단거리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는 현재 F-35B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해리어 전투기가 있었는데 해리어 지금 다 단종되었죠. 그래서 F-35B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 스터블 방식의 항공모함을 운영했던 적이 바로 60년 됐습니다. 이오지마를 1961년부터 운영을 했고 타라와 1971년부터 운영했고 1989년부터 와스프급을 운영했습니다. 이오지마를 운영하면서 중반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해리어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미국조차도 또 이 아메리카급을 할 때 와스프급의 마지막 함, 8번 함이죠. 마킨 아일랜드. 그걸 기존의 와스프급 7번 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강습 상륙함으로 만들었어요. 한 45%를 이 아메리카하고 아주 설계 사상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선행함으로써 마킨 아일랜드를 운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행급으로서 이렇게 와스프급 8척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45,000톤짜리 이 강습 상륙함을 경항모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메리카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미국도 13년 걸렸어요.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11년 걸린다?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또 있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 옆집이죠. 중국은 항모 지금 랴오닝함, 산둥함 두 척이 있고 3번함, 003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국의 항모 개발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이.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랴오닝과 산둥은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스토바, 그러니까 숏 테이크오프, 단거리 이륙하고 여기는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강제 착함하는 방식입니다. 이함인데 제가 편의상 이륙으로 하겠습니다. 이륙은 스키 점프를 통해서 단거리 이륙. 그리고 이제 착함할 때는 여기는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니까 바로 J-15.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중국 국산화시킨 거거든요. 이건 이제 단거리 이륙은 이렇게 스키 점프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수직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함은 어레스트 와이어, 줄에 걸어서 강제 착함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스토바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국은 랴오닝함,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소련이 망해서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된 우크라이나의 조선소에 건조하다가 그냥 말아버린 그 바리아그 항공모함부터 중국의 항모가 시작이냐? 아닙니다. 원래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항모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호주가 운영했던 멜버른 항공모함을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그걸 뜯어보면서 중국에서 대단히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때 뭐 소련 출신 또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뭐 기술이든 뭐든 마구마구 그냥 해외 팔대였습니다. 이때 러시아로 유학단을 보내가지고 타입 9975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설계를 러시아의 자문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1994년도였어요. 이때는 이제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 이걸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는 1998년도에 바리아그를 도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발효약을 가져오죠. 그리고 다른 조선소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개조를 해서 랴오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 착수부터 전력과 소요까지 27년 걸렸어요. 27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랴오닝과 산둥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카판의 강도가 부족해서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강도가 부족해서 이 함교라고 하죠. 이거 지금 뭐 보강제 덧대서 기둥을 덧대는가 하면 2019년 12월 17일 날 하이난다오, 해남도죠. 해남도에 있는 사냐 해군기지 남해 함대의 본거지에 이 산둥함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산둥함이 2019년 12월에 취역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하이난도로 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오고 아주 뭐 공산당의 고위층들이 다 오는 스케줄이 이미 다 잡혀 있으니까 이 산둥은 그 날짜에 맞추어서 완전히 최고의 컨디션을 맞추어서 이 다롄 조선소에서 해남도 하이난다오의 사냐 기지로 보냅니다. 이제 납품한 거죠, 해군에. 그리고는 12월 17일 날 성대한 취역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진핑 주석이 돌아갔죠, 베이징으로.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산둥함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작전을 띄웠냐? 아닙니다. 다시 다롄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 오라고 했으니까 행사 참석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일단 배는 세워놓고 행사는 치르고 그리고 다시 고치러 다롄으로 조선소로 돌아가서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을 다롄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렇다?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메이드 인 USA 항모 운용 기간이 110년이 된 미국, 핵항모를 60년이나 운영했던 그 미국도 지금 22년 걸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샤를 드골, 프랑스의 현재 유일한 항공모함이죠. 그런데 이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캐토바 방식, 그러니까 이 사출기로 쏴주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강제 착함하는 캐토바 방식입니다. 프랑스는 BC 정부 시절이죠. 2차 대전 때. 그때 베른급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었어요. 1943년.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잘 못 써먹다가 1955년대 클레망소급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두 척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 클레망소급을 이어받은 게 이제 샤를 드골인데,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년 이상을 항공모함을 운용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가 이 샤를 드골을 설계를 1981년부터 시작했고 취역을 2001년도에 취역했어요. 그러면은 이 샤를 드골은 3만 5천 톤짜리인데 불과 이 3만 5천 톤짜리 항공모함을 20년 걸렸습니다. 항공 운용 경험도 이렇게 수십 년이 있는 프랑스가 왜 그렇게 했냐? 설계 중간에 잘못되고 개념 잘못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건조 잘못됐고 그래서 다시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원자로를 새 거로 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류를 거쳐서 샤를 드골을 했어요. 근데 샤를 드골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뭐 못 쓰겠다. 샤를 드골 조기 퇴역시키고 새로 더 좋은 거 만들자. 라고 지금 샤를 드골 운용한 지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항모를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선행국들을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여기만 있냐? 전통의 항모 강국 영국이죠. 자, 제가 오늘 이 퀸 엘리자베스 때문에 이 주제로 지금 이 아이템, 방송 아이템을 지금 만들었었는데 퀸 엘리자베스, 영국은 이 1941년도부터 일러스트리어스급이라고 해서 항모를 운영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리고는 이제 1980년도에 인빈시블급이라고 하는 경항모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수십 년을 항공모함을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항공모함을 운영했습니다. 그랬던 영국이 이 항모는 단거리 이륙, 쇼 테이크오프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버티컬 랜딩, 수직 착륙을 합니다.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하는 항모 중에서 가장 큰 항모예요. 7만 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항모 운용 경험이 있던 영국이 1999년도부터 설계안을 선정을 하고 2007년도부터 확정을 하고 취역하고 작전 배치하고 하는 데까지 현재 22년 걸렸어요. 사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22년이 걸려도 안 되고 있어요. 될지도 몰라요. 왜냐?
분명히 2021년 2월에 영국을 출항해서 이 퀸 엘리자베스 전단이 영국 출항해서 일본의 사세보에 가서 그 사세보에서 일본의 보급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작전한다. 3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못 간다. 문제가 생겨서 못 간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고는 지금 아직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2월인데 올 하반기는 돼야 된다라고 할 정도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이렇게 80년을 항모를 운용했던 영국이 사출기도 있지 않은 어레스트 와이어도 없는 그냥 빈 갑판밖에 없는 이런 항모를 하나 하는데도 중간에 물이 새고 온갖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올 하반기는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 영국 외무장관, 국방장관, 일본 관방장관 다 같이 모여서 2+2 회의해가지고 그래 사세보로 와라 우리가 뭐 다 해줄게. 그 대신 우리에게 항모 교육, 운영 교육 그런 거 다 시켜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아니 덜컥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 정도로 항모로 가는 것은 떠다니는 기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 해군은 11년 만에 한다고 하죠. 이즈모급 일본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 이즈모급을 사실은 일본도 2차 대전 때 잠시 항모를 운영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선행 실적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역시 이 이즈모급도 단거리 이륙, 버티컬 랜딩, 수직 착륙이에요. 우리 한국 해군이 하겠다라고 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일본은 27,000톤이 만재 배수량을 갖고 우기지만 길이나 너비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4만 톤 가까운 덩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일본이 이 이즈모를 만들고 완성하는데 물론 2026년에 전력화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거 예정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7년이 걸렸습니다. 17년. 그런데 일본은 이 17년 걸리기 이전에 이미 해리어 전투기 실용화 후에 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항모에 대해서 30년 이상 계속 연구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즈모급 최초 설계 단계부터 이미 F-35B 운용 데이터를 받고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일본이 이즈모를 항모로 만든다라고 아무도 발표하기 전에 아무도 모를 때 그때 해군하고 협의를 할 때 일본은 지금 이제 이즈모 분명히 항모로 간다라고 해서 저 연구 용역서 제가 만든 연구 용역서에 일본 이즈모는 반드시 항모로 개조될 것이다 라고 적어놨었습니다. 그 말대로 됐죠. 왜? 일본이 이즈모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바로 그냥 항공모함으로 개조 개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자유관 거의 몇 명 없는데 여성 자유관의 룸을 100개 가까이 만들어 놓는 등 그거 전부 다 이제 다른 항모로 했을 때 여유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개조를 하려고 지금 공간을 비워놓은 거다 라고 해서 이거는 항모가 될 것이다. 일본은 아주 치밀하게 항모를 준비했었어요. 그랬던 일본도 17년 걸릴 예정입니다. 예정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해군은 11년 만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또 한미관계입니다. 한미관계 지금 좋습니까? 한미관계 좋으면 항모 지금 이렇게 논란 많은 항모 안 하고 핵잠수함 한다고 했겠죠. 어차피 정권 치정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못 하죠. 그래서 핵잠수함 못 가죠. 그래서 선택한 게 선거는 해야 되겠고 선택한 게 이 정부의 아이템이 항공모함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해군은 물 들어오네 노젓자 국가 안보에 어떻게 되든 예산 상황은 어떻게 되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노는 젓자 이제 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터키가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아나돌루라고 하는 27,000톤짜리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스키점프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F-35B를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미국이 티들한테 F-35 못 팔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만약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니들한테 F-35 줘봐야 중국한테 정보가 넘어갈지 북한한테 정보가 넘어갈지 러시아에 넘어갈지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니들은 안 되겠다. 라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야당이 예당이 된다면 미국이 조금 마음이 풀어지겠지만 지금의 정권이 다시 또 5년을 연장한다. 그건 한미동맹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터키처럼 이렇게 비싼 항공모함 만들어 놓고 헬기 띄워야죠.
자, 국가안보가 아닌 지적선전 목적의 항모가 혈세 낭비인 이유입니다. 이 해군에서 선전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은 위기 시에 항모 전투단의 위치를 물어볼 것이다. 참 말은 무슨 어디 영화는 좀 본 것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죠.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항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왜? 겁이 나서 못 나가죠. 호위 세력이었는데 어디 나갑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또는 나갔다가 침몰됐습니다. 왜? 다른 주변국의 항모전투단이나 함대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는데, 생존이 안 되는 항모인데 나가면 뭐합니까? 죽을 텐데. 그래서 우리 항모의 가장 실제적인 적이 될 중국이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전 개념도와 달리 이번에 새로 공개된 형상에서 한국인들은 이 배의 스키 점프대를 제거해서 강습 상륙함에 더 가까운 형태로 설계를 퇴보시켰다. 원칙적으로 한국은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핵심 기능이 없는 이 항모는 국제사회의 저항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신랑 군사망에서 신화닷컴에서 하루 종일 메인에 걸어놓고 우리를 비웃었어요. 우리의 적이 이 항모를 겁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적이 비웃는 이 무기체계가 과연 옳은 무기입니까? 그런데 돈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들 것이 거의 확실한 이 무기체계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킨 사람,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사람, 자기네들의 일감을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천문학적 혈세 낭비. 그런데 표적함이 될 이 사업.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뻔하죠. 윗선. 그리고 보이는 손 누구냐? 물 들어온다 노젓자 하는 뻔뻔스러운 해군 수뇌부들. 정말 이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밝히는 작업을 제가 하는 저도 참 마음 아픕니다. 해군에 아는 분들 참 많아요. 장성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 해군 전역자들 출신들도 참 많은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신 대표 좀 그거 좀 살살하면 안 되겠냐? 항모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 사업은 가야지. 왜 사업이 가야 됩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필요 없으면 안 해야죠. 덜 필요하면 안 해야죠.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선거 때문에. 그리고 물 들어오니까 노젓기 위해서.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든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든 국민 생활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 없고 물 들어오니까 노젓자. 우리 선배가 제가 하니까. 내가 저 조선소에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나쁜 거죠. 또 미국하고 합동훈련 해보니까 항공모함 정말 폼나더라.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 왜는 없고 그냥 우리도 멋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변국들, 선행 항모 보유국들 결코 순탄하게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하고 지금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항공모함을 스타트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사전에 다 연구 그리고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